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충격에 연일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나스닥 선물입니다. 오늘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 10시 44분경에는 16,673포인트까지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양봉이 많이 출현하면서 우상향하는 흐름 나타났고 11시경에는 17,358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면서 하락폭을 조금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현재도 1% 넘는 하락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1.24% 정도 하락한 17,31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선물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전 세계 증시가 지금 혼비백산하고 패닉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현재 지금 상호 관세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시장 경기 하락에 대한 임계점이 도달해서 그렇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마스터님 어떻게 보시나요? 잠깐 PDP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앞전에 주식 전문가님들이 설명을 이제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관점을 다르게 보면 제가 이제 강조를 몇 차례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거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요거는 고의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좀 떠야 됩니다. 그죠? 예, 좋은 대통령으로, 좋은 경제 대통령으로 뜬다라고 보면, 좋은 경제 대통령으로 뜬다라고 보면, 자, 임기가 4년인데 4년 이후를 생각을 안 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당장 눈앞에 있는 성과를 내야 돼요. 눈앞에 있는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차피 정부의 재정 정책과 그 다음에 페드의 통화 정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페드의 통화 정책이 있는데 재정 정책은 자기가 어떻게 주무를 수 있다라고 쳐요. 이게 뭐죠? 조세 정책이고 이 조세 중에서도 뭡니까? 법인세 관련된 것들을 자기가 주무를 수 있다라고 치면 시장에 좀 더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거는 바로 페드의 통화 정책입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못하죠. 예. 연준 의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통화 정책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해서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에 돈이 풀리죠.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겠죠.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뭡니까? 경기가 단기적으로 활성화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띠게 돼요. 단 여기에서 이제 단점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단점. 여기에서 단점은 뭡니까? 다시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오르게 되는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트럼프가 과연 우리나라 포함해서 일단은 50% DC를 해줬습니다. 예. 50% DC 해줘서 25% 정도 되죠. 예. 되게 웃긴데 이거를 몰랐을까? 시장이 폭락한다는 걸 몰랐을까라는 거예요. 이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많이 붙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시장이 폭락하는 것을 견디고 플러스 뭡니까? 자기의 실익을 챙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자, 시장이 폭락했다고 해서 지금 이제 16,000대, 나스닥 포인트 16,000대거든요. 사실 망하는 건 아니죠. 그냥 폭락을 했을 뿐입니다. 망하는 건 아니고 이건 다시 끌어올리면 됩니다. 자, 그럼 트럼프가 제일 지금 원하는 건 뭐냐? 금리 인하거든요.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컨디션 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 자, 물가 잡히지 않았어요. 물가 아직 잡히지 않았고 그래도 지표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지표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 침체로 확언할 만한 그런 지표들은 아직 없고 일단 살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을 펌핑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요거 주식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신 적 있나요 혹시 이 앞전에? 아니요. 예. 네. 이 되게 음모론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 왜냐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트럼프가 과연 이걸 모르고 할 것이냐? 절대 모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디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장을 일부러 하락시킨다. 그 다음에 뭡니까?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넣는 거죠. 방금 앵커님께서도 뉴스에서 말씀을 해주셨죠? 금리 인하 해라, 금리 인하 해라, 금리 인하 해라. 근데 파월은 뭡니까? 지금 버티고 있고 금리 인하 안 된다. 왜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속 압박을 금리 인하에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계속 폭락을 한다고 쳐요. 폭락 혹은 지금 2만 포인트를 잘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16,000, 17,000대로 급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여기에서 16,000에서 17,000대로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그럼 여기서 금리 인하하겠죠.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한다고 칩시다. 그럼 뭡니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장은 어떻게 돼요? 시장은 일단은 지수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으나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일단은 트럼프의 큰 그림이라고 저는 그냥 제가 예측을 하는 건데 제가 몇 주 전부터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 분석에 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지난 수년 동안 굉장히 많이 마치는 모습을 일단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로 가기 위한 트럼프의 큰 그림이 아닌가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지금 당장 파월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도질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번 주가 중요하죠. 이번 주에 CPI, PPI,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이번 달 말에 PC 물가지수 이 각종 물가지수들이 지금 발표가 나는데 자 행여나 CPI가 조금 드라마틱하게 좀 떨어진다. 뭐 0.2포인트, 0.1포인트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0.2포인트 이상으로 일단 조금 떨어진다. 드라마틱하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는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자, 봐봐. 물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어. 그리고 경기는 지금 안 좋아져. 지수는 폭락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금리 인하를 빨리 해. 라는 명분이 지금 서게 되겠죠. 그럼 시장은 단기적으로 펌핑을 할 것이고 다음 달, 다다음 달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오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전쟁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고금리 그리고 고인플레이션, 고물가의 고착화. 그래서 경기는 더욱더 안 좋아지고 혹시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기 침체로 가는 이런 프로세스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뭐냐? 좀 큰 그림을 일단은 좀 보셔야 되는데 시장이 단기적으로 일단은 폭락을 했고 조금 이따가 제가 기술적 분석 보여드릴 거지만 오늘 밑꼬리를 달고 반등을 일단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반등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 요 갭이 생겼거든요. 이따 차트 제가 보여드릴게요. 갭 안에서 일단은 나스닥 지수는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면서 시장의 포커스는 다시 어디로 간다? 자, 금리 인하냐, 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 이게 맞는데 그러면 그 밑바탕이 되는 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다시 시장의 포커스는 물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러분들께서 물가 지표를 굉장히 특별하게 보셔야 이 모든 프로세스가 연결이 되면서 향후 시장을 점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주식 전문가님들이나 아니면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일단은 다 아셨을 거고요. 저는 거기에 숨겨진 의미를 추측을 해보고 앞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갈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지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지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내일 또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심도 높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는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